네, 5월 18일 화요일 크립토 모닝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고요. 크립토 모닝은 디지털 에셋 코리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여전히 코인 360 페이지 붉게 물들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몇몇 디지털 자산 초록불 켜주고 있지만 분위기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24시간 동안 그리고 7거래일 동안 모두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일주일 동안 20% 정도 내리고 있고요. 바이낸스 코인도 19% 하락하면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카르다노나 도지코인 하락하고는 있지만 7거래일 기준으로는 각각 20%, 5% 상승하면서 자 10위권 안에 시초 3위 말고 한 4, 5, 6, 7, 4위, 5위, 7위에 있는 자산들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주간 기준으로는요. 그리고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이 하락장 속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4% 정도 오르고 있고요. 주간으로도 5% 상승세입니다. 자, 업비트로 가볼게요. 비트코인 업비트에서 5,400만 원대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 제일 많은 거 리플이고요.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하락장 속에서 리플 2% 상승하고요. 거래대금도 제일 많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은 거래대금 상위에선 조금 밀려있고 6위에 올라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의 주요 뉴스 좀 짚어보고 올게요. 네, 이렇게 주요 뉴스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몇 가지 뉴스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앨런 머스크의 트윗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다. 자, 많은 분들이 앨런 머스크 원망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런 하락세 속에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짚은 기사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앨런 머스크가 어제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뭐 팔았다는 거를 알면 투자자들이 화가 날 거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다 팔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트윗을 남겼더니 인디드 정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남겼었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세로 반응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안 팔았다라고 하는 통에 비트코인이 살짝 반등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알렉스 크리거가요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이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기술적인 차트죠. 이 피보나치가 정말 그 수학자 그 피보나치 맞고요. 이걸 투자해서 활용하실 때는 보통은 어느 시점에서 반등 또는 조정이 일어나는지 분석하는 데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61.8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이라고 하면은 최대 61.8%까지 조정을 하고 반등이 나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모니터링을 좀 하고 여기서 반등을 하면 매수 준비를 하는 게 좋고 그게 42,845달러란 얘기죠. 현재 비트코인 가격 이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떨어지게 만들 때 그때 가격이 42,845달러였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패닉세를 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하지만 해시율과 난이도는 모두 기적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적혀 있네요. 이 비트코인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건데 결국 이 해시파워가 증가한다는 거는요. 난이도가 오르는 거고 채굴량이 줄고 가격은 오른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기사입니다. 코인데스크가요. 이번 패닉셀이 단기 투자자들 때문이다. 라고 한 글래스노드의 보고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글래스노드 보고서에서 몇 가지 지표들이 예시로 들어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황 상태에 빠진 신규 투자자들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글래스노드에 따르면요. 155일 미만 보유자를 나타내는 이 단기 보유자들의 손실폭이 더 컸죠. 보시면 요거는 전체 시장의 손실폭이고 요거는 신규 투자자들의 손실폭이니까 결국 패닉 매도를 했고 이게 투자에 중대한 손실을 실현한 걸로 나타났다.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비트코인 중에서 이제 장기 보유자들은 비트코인을 좀 모으고 있다는 지표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결국 조금 지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림을 봐도
비슷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하락세 속에서 약간 모으고 있는 주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 글래스노드가 가져온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비탈릭 부테린이 시바이누 토큰을 소각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부분의 양이 비탈릭 부테린에게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밈 토큰 커뮤니티가 세상을 더 낫게 바꾼 거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커뮤니티를 지지하기 위해 소각을 했고 나머지는 기부를 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부하지는 말라. 그리고 내가 판 이유는 이 시바이누 토큰을 이용해서 거래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억측들이 있잖아요. 그걸 피하고 싶다. 더 이상은 기부하지 말아달라. 나는 권력을 갖기는 싫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폴리곤 활성 사용자 수가 75,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이더리움 기반의 경쟁사들 많죠. 서로 경쟁사, 이더리움의 경쟁사라고 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 어떤 것보다 좀 값싸고 빠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몰리고 있고, 이전에는 매틱으로 알려졌던 이 폴리곤은 지난 한 달 동안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면서 이 디파이 프로토콜인 엠스테이블 같은 경우도 폴리곤 체인을 통해서 4월에 런칭이 됐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디파이 관련 프로젝트들이 폴리곤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 자, 그런 소식 속에서 사용자가 75,000명까지 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요 일정 살펴보시죠. 네,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장이 하락해서 아마 많은 분들 좀 우울하고 속상하실 텐데요. 늘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해가면서 해야 우리에게 또 결실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디지털 에셋코리아와 함께하는 크립토 모닝은 단기적인 뉴스보다는 좀 거시적인 흐름이나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게 해서 노력하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